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3년 2월 21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참 먹을 걸 좋아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가서 빵 먹고, 하교할 때 나가면서 빵이랑 그 파란색 팬더 주스 아시려나? 그거 먹으면서 나가는 게 거의 고정된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거 없이 빵을 먹으면서 하교하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아가, 여기 잠시만. 이러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솔직히 갓 20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젊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아가라고 하니까 약간 띠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요? 저요? 이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조금 무서웠는데, 젊고 힘도 별로 없어 보여서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면서 그 여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자기 앞에 딱 서니까 그 여자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네, 아가야. 이러더라고요. 물론 그때 꽤 오랫동안 좋아하던 애가 있는 건 맞았는데, 그 나이 때 애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막 던져도 반은 맞았을 이야기라니까 뭐야, 도미거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아 예 하면서 몸을 트니까 벌써 2년 넘게 좋아했네. 코비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하며 제가 좋아하던 그 친구 이름을 말하면서 막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저는 여중을 다녔고 그 친구는 다른 동네에 있는 남중을 다녔거든요. 심지어 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 학교나 주변 사람들은 걔 이름을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알았지 싶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그 애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어디서 들었다거나 그럴 순 없는 건데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봤죠.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한동안 그 여자의 눈치를 보면서 머리를 굴렸는데 문득 스토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고 솔직히 대뜸 이 사람이 무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제가 그 애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채려면 제 주위를 빙빙 돌면서 저를 관찰했다는 뜻 아닌가 싶어서 급속도로 무서워졌어요. 설마 진짜 스토커라면 혹시 내 집도 알고 있을까? 그럼 집으로도 도망을 못 가는데. 저는 진짜 무서워서 빵도 다 못 먹고 그대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하더니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고 무당인데 저한테 사특한 것이 붙어 있어서 그걸 떼주려고 부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때 진심 잘못 걸렸다 싶었죠. 본인을 무속인으로 주장하는 젊은 스토커, 완전 최악이잖아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나 따라오지 말라고 막 벌벌 떨면서 그 여자를 스쳐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 팔을 덥석 낚아채더니 너희 엄마는 뭐가 고맙다고 그렇게 절에 다닌다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요?
하고 물으니까 조상신이 노한 줄도 모르고 도움이나 받겠다고 기도나 드리고 에휴 깔깔깔깔 막 이러는데 그 여자의 말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우리 집은 신을 모셔야 하는 집인데 꽤 오래전 조상부터 그걸 거부하면서 누르고 살아와서 신들이 노해서 자손들을 자꾸 건드린다. 뭐 이런 흔하디 흔한 뻔한 레파토리였습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라 제가 뭐 따로 대꾸할 건 없을 것 같았는데 한 가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제가 좋아하는 애 이름을 알고 있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마음은 감사한데 이제 좀 비켜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눈을 막 흰자만 보이도록 치켜뜨면서 너 코스모스 아파트 105동 살지? 네 나이 15살, 키 159, 몸무게 50kg. 너네 엄마 이름 김현숙, 너네 아빠 이름 박지훈, 맞지? 이러면서 제 개인정보를 막 하나둘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봤지? 내가 모시는 분이 다 말씀해 주신 거야.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러면서 진짜 기분 나쁜 목소리로 막 낄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쯤 가니까 저는 무서운 마음도 컸지만 이 여자 진짜 사이코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우리 집 주소도 다 알고 있고 어디로 가지? 속된 말로 진짜 못됐네 싶었어요. 그 여자는 계속 낄낄 웃고 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때 운 좋게 퇴근하던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연아, 집에 안 가고 뭐하니? 하면서 다가오시길래 획 뒤돌아서 눈빛으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언니가 퇴근하면 같이 가자고 했잖아 이러시면서 가족인 척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젊은 선생님이셨거든요. 우리 학교가 그때 첫 발령이셔서 아마 20대 중반쯤 됐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우리 언니도 정말 그 나이 또래였고 그 여자가 제 가족관계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그냥 누구한테든 옆에 붙어서 그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여자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제 손을 꼭 잡고 거의 끌다시피 해서 그 여자를 지나쳐갈 수 있었죠. 따라올 줄 알았는데 따라오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오르막길에 있어서 좀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거의 안 보였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길래 너무 소름이 돋아서 한번 뒤돌아본 이후로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오르막길을 다 내려오고 나서 선생님이 괜찮냐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셔서 그때부터는 긴장이 탁 풀리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어디에 잡혀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선생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다가 괜찮다고 집은 혼자 갈 수 있다고 감사하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어차피 같은 동네 사니까 본인이 택시 태워주겠다고 하시면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이랑 엄마랑 전화를 하시고 오늘 엄마랑 아빠 두 분이 다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선생님이 무려 밤 10시까지 저랑 같이 있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선생님이죠. 물론 뭐 여담이지만 아직까지 연락 주고받으면서 찾아뵙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랑 밥도 먹고 그 여자랑 있었던 일 다 대충 이렇게 간추려서 도미걸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일부터는 꼭 친구들이랑 같이 하교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선생님이 가신 다음에 엄마가 오셨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도 놀랐던 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거의 있다시피 하고 등교를 하는데 그날 제가 엄마 차를 타고 등교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뒷문으로 등교를 했어요. 그 여자를 만났던 곳이 정문이었고요. 아무튼 엄마랑 인사를 하고 반으로 올라가려고 건물을 지나치는데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그 정문 쪽이 조금 소란스러운 거예요. 원래 애들이 그렇게 모여있지는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다들 뭘 구경이라도 하듯 옹기종기 모여있길래 저는 무슨 오늘 캠페인 같은 거 하나? 하고 그냥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반에 들어와서 쉬는 시간이 되니까 애들끼리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 중이냐고 가서 물어봤더니 너 오늘 아침에 학교 앞에 서 있던 그 여자 봤어? 하얀 원피스 입고 있던 여자. 그 여자가 계속 정문 앞에 서 있길래 선생님들이 누구 찾으냐고 물어봤더니 막 당장 꺼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동 부려서 등교하던 애들 다 같이 구경하러 갔잖아. 완전 미친년 같던데? 저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 어제 그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교실을 계속 다리를 덜덜 떨면서 불안해하다가 결국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제 저를 도와줬던 그 선생님한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자 또 찾아온 것 같다고요.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도 뒷문으로 출근하셔서 보진 못했는데 이미 선생님들 통해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선생님께서 오늘도 같이 내려가 줄 테니까 너무 떨지 말라고, 아니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뭐 조퇴하든지 아니면 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폰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막 엄마한테 울면서 말하니까 엄마가 지금 학교 주변이니까 당장 조퇴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사정 설명하고 가방을 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반 친구가 갑자기 저희 반에 들어오면서 아침에 서 있던 그 여자가 계속 서 있더니 지금 막 없어졌다, 혹시 학교에 들어온 거 아니냐, 막 이러길래 저 진짜 뭔가 트라우마가 돼서 그 소리 듣자마자 소리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애들은 다 놀라서 저 어디 아프냐고 보건실 가자고 하는데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아무튼 조퇴하면 냈던 휴대폰 돌려봤잖아요. 전 그걸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 여자 학교에 들어온 것 같다, 나 어떡하냐 막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학교 앞이니까 올라가겠다, 그냥 반에 그대로 있어라 하셔가지고 애들 손 꼭 붙잡고 그냥 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가서 엄마가 반에 도착하셨는데 엄마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얼른 가자고 하셔서 급하게 학교에 빠져나와서 엄마 차에 탔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혹시 그 여자 오늘 하얀색 원피스 입고 있던?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애들 말로는 그렇다더라 하고 대답을 했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학교 앞에 차를 세우니까 다짜고짜 달려드는 미친년이 있어서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제 괜찮을 거다, 앞으로 등하교는 계속 엄마가 데려다 줄게, 이러셨습니다. 엄마한테까지 달려든 모양이더라고요. 다행히 학교에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학교에 담당 경찰관님이 오셔서 애들한테 이런저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하고 저 졸업할 때까지 보니까 계속 경찰관분께서 보초를 서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등하교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엄마랑 아빠랑 돌아가면서 신경을 써주셨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제 친구들한테 해주면 다 주변 학교 나왔기 때문에 밤길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